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죠. 역사적으로 진짜 대단한 날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테슬라가 로보택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테스트를 했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더 정식 서비스에 가까워진 예정대로 정말로 무인으로 사실은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있지만 그 부분도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텍사스 어스틴에서 로보택시가 돌아다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특별한 사이버캡보다는 실제 모델 Y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근데 남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HK리님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레이반의 메타 AI 스마트 글라스를 트라이 해볼까 합니다. AI가 들어간 제품이라면은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폰도 그렇고 모든 기준이 이제는 AI가 날 얼마나 서포트하냐가 더 관건이니까요. 이런 스마트 글라스도 그리고 촬영에도 진짜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경이랑 대화도 하면은 그러면서 실시간 운전의 서포트도 받을 수 있다라면 더 좋겠네요. 아직까지는 무리겠지만 워낙 요즘 발전 속도가 급속도로 빠르기 때문에 기대가 저도 큽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이런 모습, 사이버캡보다는 기존에 있는 차들이 로보택시로 돌아다니는 것에 저는 큰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진짜 빅스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10대, 20대밖에 지금 안 되지만 올해 안에 1000대로 늘린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AI의 무서운 발전이죠. 그리고 비용은 플랫비입니다. 4.2달러밖에 하지 않고요. 엄청 싼 거죠. 경쟁사 대비 뭐 우버라든지. 그러니까 돈을 벌기보다는 어떤 이런 서비스를 안착시키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테슬라의 비관적인 분도 많지만 지금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하면서 로보택시를 런칭한 회사는 진짜 미국 내에 유일무이합니다. 이게 최초입니다. 그것에 정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도전이니까요. 꼭 성공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텍세비 그리고 기술 거의 신봉자다 보니까 이런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도전하는 사람들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더욱이 저는 응원해주고 싶고요. 이런 걸 런칭했을 때 비판하기보다는 물론 CEO의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다 이해가 되지만 여기까지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진짜. 뭐 저도 뭐 회사를 다녀오니까 양산이라든지 서비스 런칭이 정말 말은 쉽죠. 소비자들이 이거 뭐안 되나? 심지어는 많은 한국 분들도 저도 아버지와도 얘기할 때도 그게 안 되나?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시니까요. 근데 간접적으로나마 뭔가를 만들 때 정말 이런 일은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정말 어려운데 차를 대량 생산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이렇게 런칭을 한다는 게 GM 크루즈 보십시오. 크루즈도 GM이 자동차를 만들지만 개조했었었지 그걸 로보택시 전용으로 뭘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엄청 들었어요. 뭐 웨이모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테슬라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차를 로보택시화 한다라는 점에서 이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공만 한다면. 그래서 이런 도전에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 더군다나 글로벌리 이게 되면은 이 회사는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할 수 있겠죠. 뭐 물론 규제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로 뻗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현재 이걸 월드와이드로 뿌릴 수 있는 BYD도 못합니다. BYD 차가 미국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뿌릴 수 있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그러면서 로보택시를 자기가 생산도 하고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전부 자기가 다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생태계를 꾸리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도전에 정말 저는 박수 쳐주고 싶고, 올해 안에 목표가 1000대이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규제 때문에 1000대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상황실도 똑같이, 그러니까 웨이모랑 비슷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고
차량들을 위험 시에는 아마 리모트로 컨트롤 할 테고, 뭐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요. 사실상 지오 디펜스를 하는 거고 굉장히 제약이 많지만 이제 어떻게 확장해 가냐를 우리는 지켜보면 되겠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있는데 드라이버 시트에 안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근데 패신저 시,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죠. 아, 이건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보니까, 예, 역시 이런 첫 번째 런칭 서비스에서 세이프티 드라이버를 패신저 사이드에 앉힌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모는 아예 없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제한적이지만 거기도. 근데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를 놓으면은 운전석에 놓지 패신저 사이드에 놓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참 테슬라스럽다. 이것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드라이버에는 없으니까 어떤 자신감을 표현한 거죠. 근데 누군가는 패신저 쪽에는 좀 안 줘줘야지. 좀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불시에 어느 정도 제가 느끼는 게 딱 그 정도거든요. 제가 FS 쓰고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근데 완전 놓기는 그런데 옆에서 보긴 봐야 될 것 같은 수준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저는 오너로서 정말 공감을 합니다. 딱 지금 현재 이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차차 충분히 데이터가 또 쌓이고,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쌓이고, 올리고, 이제 많이 뿌리다 보면은, 이제는 정말 FSD 성능이 엄청 늘어나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크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회사, 전 세계 누구도 없습니다. 이 회사 혼자입니다. 그런 것에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그리고 규제적인 면이 참 중요한데요. 아무리 이제 기술 신봉자라도, 그쵸,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텍사스도 그렇게 만만한 주가 아니더라고요. 9월 1일자부터 캘리포니아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에클 퍼밋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은 퍼밋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테슬라가 9월 1일까지는 그 오퍼레이터 룰이라든지 이머전시 프로토콜, 이머전시 플랜, 미급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정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텍사스라고 완전히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9월 1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이걸 기반으로 플랜이나 프로토콜을 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서비스 런칭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써보니까요. 거의 개입을 하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니니까요. 안 만들 수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인으로 제 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여지는군요. 마지막은 이거 재고 현황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형 오너들한테 이메일이 간 것 같은데, 모델 Y의 올휠 드라이브를 사면은 2,000불을 추가로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레어휠 드라이브는 아니더라고요. 롱레인지 레어휠 드라이브. 미국은 롱레인지 아니면 팔질 않습니다. 근데 올휠 드라이브가 주행거리가 좀 짧거든요. 역시 사람들은 주행거리를 크게 본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쵸, 뭐 불티나게 팔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할인을 한다고 보기는, 어느 정도 할인은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할인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자극적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가는데, 저도 사이버 트럭 오너니까 사이버 트럭 보면요, 뭐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FSD를 결국 강제로 사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모델 S나 X는, 저도 S는 현재 갖고 있고 X는 날려먹었죠. 보면은 사실상 가격이 올랐죠. 예, 그리고 옵션을 하나 뭐 선택하려고 그러면 FS를 결국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깎아주는 건 맞는데 그렇게 시원찮게 깎아지진 않는다. 이렇게 사려고 미국에서 하다 보면은 제약들이 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최근에 어떤 생산의 문제일지 아니면 수요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재고 현황은 내려가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생산이 줄었는지 수요가 늘었는지 이게 재고가 주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테슬라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AI 힘을 빌어서 사람들의 클릭수라든지. 그래서 현재 재고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심각해 보이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뭐 불티나게는 팔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적당량은 팔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